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3년 전 뉴스타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제국 씨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비밀 계좌를 운용해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2천억 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던 전 씨 일가가 어떻게 재산을 관리해왔는지 드러났고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후 전제국 씨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가족 모두가 책임을 지고 남은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도 추징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검찰이 도대체 뭘 한 것인지 전두환 일가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아직도 1,000억 원 이상 남았습니다. 게다가 추징금은 내지 않은 전제국 씨와 측근들이 수백억 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망에 포착됐습니다. 땅값만 300억, 총 개발 비용이 1,000억 원대로 예상되는 부동산 사업에 나선 것입니다. 한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일산 귀염역. 일산 신도시의 중요한 상권 중 하나인 이곳에 흉물로 방치된 대형 건물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쓰다 남은 공사 자재와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켜켜이 쌓인 먼지가 오랜 시간 방치된 건물임을 짐작케 합니다. 백화점 용도의 이 건물은 25년 전 일산의 랜드마크로 추진됐습니다. 연면적 2만 1,000여 평의 대형 주차타워까지 들어섰습니다. 그때 당시 뭐 94년도 5년도에는 뭐 이게 정말 제일 큰 일산에서는 뭐 지금도 크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거보다 큰 건물이 없었고 또 여기 또 메인 거리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투자해 피해를 본 사람만 대략 500여 명. 피해 금액도 360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이 좌초되면서 토지와 건물의 주인도 나눠졌습니다. 토지는 한 일본계 저축은행이, 건물은 예금보험공사 소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한 기업이 이 사업을 다시 해보겠다며 토지 인수에 나섰습니다. 3,200제곱미터가 넘는 토지 인수 금액은 310억 원. 이 기업은 토지 소유주인 저축은행에 계약금 31억 원을 냈고 잔금은 2016년 말 치르기로 했습니다. 믹스코프가 지금 SBI에 지금 토지 그 인수 계약을 맺은 게 2014년 말로 제가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이게 2014년 몇 월경이에요? 그게 12월인가요? 2014년 12월이요?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잔금은 언제까지 내야 되는 사업인가요? 연말까지입니다. 아, 올해 연말이요? 예. 토지 인수에 나선 회사는 주식회사 맥스코프.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해 설립된 신생법인으로 자본금은 35억 원에 불과합니다. 대체 어떤 회사일까? 피해자 대책위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중 한 사람에게서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미친 사람이 이 복잡한 건물에 돈을 그렇게 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두환 자금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날. 아, 그날 전화로? 네. 그래서 나는 그때 처음 알았죠. 홍승장 입에서 전제국 자금도 아니고 전두환 자금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난 그래서 저 검찰에도 그렇게 내가 냈죠. 맥스코프의 이 사업을 처음 소개했다는 한 개발업자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좋은 동생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시켜주마. 이렇게 무슨 동생이냐 물어보니까 전제국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동생이다. 전두환 씨도 전제국이 비자금 관리하는 동생이다. 그러니까 돈이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맥스코프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사와 대표 등 5명이 임원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대표와 이사로 등기된 사람들과 전두환 일가의 관계를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도서출판 시공사, 인터넷 서점인 리브로와 북플러스 같은 전 씨의 장남 전제국 씨와 관계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맥스코프의 대표와 이사 모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대표인 권모 씨는 전재국 씨가 실소유주인 도서출판 시공사의 감사, 이사인 김모 씨는 전 씨가 운영했던 인터넷 서점 리브로 등 전 씨 관련 회사 6곳의 임원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나머지 이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인 배모 씨 역시 전 씨가 설립한 회사인 북플러스의 이사, 감사인 정모 씨도 시공사 등 전 씨 관련 기업 4곳의 임원이었습니다. 맥스코프의 대표와 이사 모두 전재국 씨의 부하 직원이거나 관계자들인 겁니다. 취재진은 맥스코프 관계자들을 찾아가 투자 경위, 전 씨 일가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만보이 뭐 전통 뭐돈 아니냐 웃기는 소리 하면서 내가 출판계 50몇 나이가 내가 금년에 80인데 무슨 놈은 내가 그게 돈을 내가 받아 쓰고 이래요. 내가 그런 할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 웃기는 얘기들 하고 앉았어. 그래. 그 이선이 혹시 뭐 같이 또 연락을 하겠냐? 좋다 뭐 내가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뉴스타파는 맥스코프와 전 씨 일가의 관계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먼저 확인한 건 맥스코프의 자본금 35억 원. 이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 뉴스타파는 전재국 씨와 관련된 회사 7개의 공시자료를 일일이 확인했고 이들 기업 중 한 곳이 맥스코프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 씨가 6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도서 판매업체 북플러스, 2014년 맥스코프에 5억 원을 투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맥스코프의 부동산 투자가 전재국 씨와 직접 관련된 증거가 확인된 겁니다. 북플러스 정무 대표를 찾아가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맥스코프의 감사도 받고 있는 그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라는 직함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사는 저기에 지적한 어떤 것도 입 밖에 내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맥스코프의 대표 권모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맥스코프가 진행하는 사업은 전재국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자금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뭐 자금이 우리 회사 들어왔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사업과 전재국 회장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 제가 운영하는 이 제 회사에 전재국 회장의 뭐 비자금이 뭐 1원 한 푼도 들어온 거 없습니다. 그러나 맥스코프의 주주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맥스코프 지분은 어떤 분들이 갖고 계세요? 누가 얼마를 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된 설득 끝에 전재국 씨의 친인척 중 한 사람이 투자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인척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재국 회장님은 투자하셨나요? 전재국 회장이 직접 투자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분들이? 예, 가족분들 중에서 뭐 한 분이 투자를 하셨죠. 누군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 곤란하죠. 근데 그건 뭐 친인척 중에 한 명이 그러면 투자를 했는데 그 친인척 중에 한 명은 본인 돈이에요. 맥스코프에 투자한 전재국 씨의 친인척, 그는 과연 누굴까? 뉴스타파는 권 씨가 말한 전재국 씨의 친인척이 바로 전 씨의 부인인 정도경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 씨의 투자금은 7억 원, 전체 자본금의 20%입니다. 전재국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북플러스의 지분을 더하면 전 씨가 움직일 수 있는 맥스코프의 지분은 34%. 등기부 등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맥스코프의 실소유주는 바로 전재국 씨였던 겁니다. 맥스코프의 나머지 지분은 전재국 씨 주변인 3명이 각각 20% 정도씩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두환 일가가 미납한 추징금은 여전히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추징금도 안 내고 있는 전 씨 일가가 법인을 만들어 수백억 대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럼 전재국 씨는 이 부동산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혹시 전 씨 일가의 비자금에서 나온 돈은 아닐까? 뉴스타파는 맥스코프에 투자된 뭉칫돈의 출처와 함께 왜 1,000억 원대의 추징금을 아직 안 내고 있는지 등을 묻기 위해 전 씨 측을 찾아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 측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질의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재국 대표께 그
전달을 해드릴 지리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건 누구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파주 쪽 가서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 전달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뭐 이쪽에 오실지 저쪽에 오실지 모르시. 오늘 이쪽에 안 오시니까 아무래도 네. 저쪽으로 가시겠죠. 파주로? 예. 아니 파주에서는 지금 안 받겠다 그러거든요. 저희도 뭐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뉴스타파 쪽에 그런 사정이시고 네. 저희 쪽 사정은 또 저희가 뭐 받아서 전달해야 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뉴스타파는 전 씨를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시공사를 찾아가 지리서도 전달했지만 저희가 그 시공사에 계신 분들께 전 대표님께 드리는 그 지리서 우편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걸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전재국 대표님께 좀 전달하는 서류인데요. 전재국 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전재국 씨 측이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것은 2014년.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 추징금을 받아내겠다고 공언한 뒤였습니다. 검찰의 서슬에 전전긍긍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전 씨 일가가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는 것은 당시 검찰이 발표와는 달리 추징금 환수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검찰은 전 씨 일가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제보받은 뒤에도 전 씨 일가의 해명만 들은 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9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는 일가를 대표해 대국민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이 광경을 지켜본 국민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이 일단락된 것으로 믿었습니다. 검찰도 추징금 전액 환수를 자신했습니다. 책임재산 총 1,703억 원 상당을 확보. 신발 하나라도 제가 잡는 그 마음으로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배경으로 통과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검찰의 은닉자금 추적 수사는 날개를 달았고 상설 환수 전담팀도 꾸려졌습니다. 언론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박근혜 정부가 해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전재국 씨의 약속대로라면 이미 국고에 들어갔어야 할 뭉칫돈이 한 부동산 사업의 투자 자금으로 발견됐습니다. 전 씨가 이 돈을 투자한 시점은 2014년 말인데요. 대국민 사과가 있은 지 불과 1년 뒤 또 다른 전 씨 일가인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가 더 이상 낼 돈이 없다며 하루 400만 원짜리 황제 노역에 들어가기 1년 전의 일입니다. 완납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던 공언은 그저 여론을 잠재우려던 쇼였던 걸까요? 문제는 추징금 환수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역시 전 씨 일가의 뭉칫돈이 부동산 사업에 흘러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전 씨 일가의 부동산 투자 관련 사실을 담은 진정서가 검찰 전두환 추징금 환수 특별팀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을 놓고 있다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스컴을 좀 통해서 검사님이 그러신다고 하면 좀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검사가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제보에 대한 수사는 이미 종결 수순에 있었습니다. 전재국 씨가 관여됐다고 하는 부분도 그거는 확인된 건 없어요. 전두환 씨 자금이어야 되잖아요. 아들 자식 자금이라 하더라도 그게 개인 자금이면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두환 씨 일가 자금이라서 저희가 무조건 다 추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금의 출처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진정인의 추정만 있을 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손쓸 방법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 피진정인 쪽으로 상대로 한번 물어볼 때죠.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대답을 못하거나 뭐 얼버무리거나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도 뭐 더 하면 되는데. 스타몰 인수 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 맥스코프의 관계자. 그는 이미 검찰에 전 씨 일가의 투자금 출처를 모두 소명했다고 말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수사를 다 했습니다. 한 두세 달 됐나요? 오히려 검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사 결과는 그게 됐나요? 예, 혐의 없습니다. 혐의 없어요. 예. 이거 통지서 그건 검찰에다가 문을 치면 되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어쩌고 얘기하실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이 다 보겠어요? 검찰이 두 손 놓고 있는 사이 전 씨 일가는 추징금 납부 약속을 뒤집고 거액을 투자해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검찰이 제출받았다는 소명 자료의 내용은 뭘까? 취재진은 맥스코프 관계자의 말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재국 회장이 직접 투자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분들 중에서 한 분이 투자를 하셨죠. 그 본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그러니까 왜 이게 추징금이 예를 들어서 그 비자금 쪽에서 들어온 돈인지 아니면 본인 고유의 재산인지 그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투자금이 전재국 씨가 아닌 배우자 정모 씨의 사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자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과거 비자금 수사 결과를 보면 정 씨는 물론 그의 자녀까지 비자금의 차명주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수사 당시 차명 부동산으로 드러났던 연천 허브빌리지 역시 정 씨와 그의 딸 명의였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맥스코프 투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했지만 검찰은 전 씨 측의 소명 자료만 받은 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변에 검찰과 전 씨 일가에 이른바 신사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사를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이제는 전두환 자녀들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보고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 관계자는 뉴스타파의 취재 사실을 알고 나서야 이진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언제든 추가적인 사실이 나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 일가와의 신사협정은 없었다며 비자금과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선 검찰이 손을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증식돼 나가고 혹은 어떻게 세탁돼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죠. 그거마저 부인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진짜 져버리는 일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니라는 건데 당신이 왜 믿지 않고 그러냐. 그러면 확실한 걸 가져와 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검찰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의혹만 존재할 뿐이지 내지는 심증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물증을 찾아낼 수 없을 때 그걸 찾아내라고 부여한 권한이거든요. 3년 전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던 검찰의 공언은 사실상 빌공짜 공언이 됐습니다.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전재국 씨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싱가포르 아랍은행에 비밀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7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전 씨 일가가 내놓기로 약속한 부동산 등의 시세를 근거로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이 금액은 선순위 채권과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액수로 드러나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납 추징금은 1,065억 원. 검찰은 부동산 공매와 소송을 통해 꾸준히 환수액을 늘려가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남은 부동산이 언제 매각될지는 기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97년 1월 달에 나를 서울지검에서 대검으로 발령을 내보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정치 자금, 비자금 내가 자꾸 펴려고 하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건 권력이 입김에 흔들린 검찰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수 업무는 여전히 더뎠고 이제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쳐버릴지 모릅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바탕으로 법까지 고쳐 시효를 연장했지만 전 씨 일가의 왕국은 검찰의 석연치 않은 방관 속에 다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데리고 노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조선시대 노예 생활보다 이 비정규직 생활이 더 비참해. 비참해. I'm not who I used to be. No longer easy on the eyes. 너무 앞이 막막해요. 너무 많아요. 여기도. 여기 김포공항만도 1200명이에요. 비정규직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몰리다 보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Something he was not looking for. Both the beginning and an end. 2013년 뉴스타파 보도 이후 시작된 수사로 전 씨 일가는 또다시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씨의 삼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는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30억 원이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이들은 돈이 없다면서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400만 원씩입니다. 하루 10만 원인 일반 재소자의 40배를 탕감받는 황제 노역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장남 전재국 씨의 부인과 측근들은 수백억대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과거 전두환 비자금 수사 당시 전재국 씨 부인과 자녀 명의로 된 차명 부동산을 찾아낸 적도 있었던 검찰은 이번에는 수사에 소극적입니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면 수사하는 척하다가 시선을 돌리면 금방 본색을 드러내며 특권을 보호하는 검찰. 이런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결코 대한민국에 정의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